바꾸네.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를 보세요. 58페이지 보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잠깐씩 설명했던 거죠. 이중 등록은 뭐예요? 이쪽에서 등록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등록하고. 이걸 이중 등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이중 등록은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죠. 형벌 어떻게 돼요? 1-1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중 소속이 있어요. 이중 소속은 여기다가 등록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소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랑 개업공개사가 다른 곳에 소속공개사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소속이고요. 아니면 소속공개사가 또 다른 곳에 또 소속공개사, 이것도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을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고 형벌 1-1이고요. 자,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자격 정지, 그 다음에 1-1, 1년 이하 징역 1천원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요, 얘도 당연히 이중 소속 금지되죠. 얘는 행정처분은 없으니까 형벌 1년 이하 징역 1천원 벌금만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 소속, 이중 등록. 그러니까 이중 나오면 뭐다? 형벌 1-1 이렇게 기억하고. 자, 59페이지 보세요.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등록증 양도돼서는 안 된다 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받아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나옵니다. 자, 이거 준 자 받은 자 모두 형벌 어떻게 되죠? 1-1. 자,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뭘 떠올리라? 1-1.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1-1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 1-1.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받은 자까지도 1-1이죠. 자, 그러면 거짓 부정 등록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등록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일단은 자, 등록이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그리고 형벌 어떻게 된다?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효력 소멸.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효력이 없어지는 거.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사망, 해산하면. 그 다음에 또 폐업하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폐업, 그리고 등록 취소 되면 등록 효력이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일반인이죠? 그럼 이 상태,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중개업을 한다면 뭐가 된다? 무등록업자가 되죠. 자, 무등록 중개업 혹은 무등록업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무등록업자 한번 보죠. 일단 대표적으로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대표적 무등록이죠. 그 다음에 효력이 없어지고 나서 예를 들어 사망 해산하고 나서 제가 아마 무등록 아마 이 케이스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평택 얘기를 한번 잠깐 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개업공개 죽고 이거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이 보조원으로서 원래 일하고 있었던 부인이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 그 사무실 문 열어놓고 계속 영업을 한다면 이게 뭐가 된다? 무등록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효력이 없어지고 나서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서 절차에서 잠깐 봤던 거 있죠. 어떤 상태에서 업무 개시한다면 어떤 상태? 자, 등록 신청한 상태. 누가 찌른다 그랬어요? 네. 시험장까지 옆집만 기억하고 갑니다 지금. 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옆집만 기억할 거야 아마. 자, 일단 그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업무를 한다면 이것 든다? 무등록이다. 자, 그럼 무등록은 어떻게 되냐? 무등록 중개업은 일단 형벌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의 벌금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들은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무등록은 뭐가 없다? 보수 청구권이 없다. 자, 그러면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보수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면 보수 약정도 어떻게 한다? 무효다. 그래서 보수 청구권이 없고 보수 약정도 무효가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자, 무등록은 일단 유형 기억하고요. 자, 무등록은 형벌 3-3, 그 다음에 또 보수 청구권 없다, 보수 약정 무효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자, 보죠.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우연한 기회라는 게 있어요. 우연한 기회. 우연한 기회 건물 전세계약 중개주고 보수받았습니다. 요 보수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자, 우연한 기회 이거는 업이 아니죠. 그래서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장애 문제 한번 풀어보죠. 국내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속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죠. 등록 못한다 그랬죠?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이전에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번 맞아 틀려요? 자, 여러분들 등록증 교부 전에 할 일이 두 개 있었죠?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또 등록 대장에 기저 교부한다. 이게 있었죠? 자, 이거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3번 해보죠. 국토교통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을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예, 이거 등록증이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뒤에 국토교통물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이건 맞아야 틀려요.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증교부는 국토교통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에 여권용 사진 들어가 있죠. 참 별거 다 나오죠? 사진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한 개업공개에서 종료를 달리 업무라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을 하라 그랬죠. 자, 이제 보면 결격 사유로 들어갑니다. 결격 사유는 일단 결격 사유 효과부터 보셔야 돼요. 자, 결격 사유는 일단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하면 등록 신청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그러면 등록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 때는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고용인 입장에서 보죠. 고용인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이죠.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결격사유 되면 종사할 수 없다 그랬죠. 종사할 수 없다. 일단 취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월 내 그 사유를 해소하라 그랬죠. 2월 내 그 사유를 해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거를 자르라 그랬죠? 그거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 업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효과부터 일단 먼저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격사유느냐?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또 비성년 후견인 이게 있었죠. 여기에서 보면 미성년자 결격사유에서 언제 벗어나요? 일단 19이 되면 벗어나죠. 자, 나이가 되면 벗어나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만 18세라고 그랬죠? 그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해요. 그러면 결격사 벗어난다? 아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혼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년으로서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나 행정 업무 관련된 부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의 대상자부터 봐야죠. 대상자가 뭐예요? 이건 민법에서도 이제 많이 두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억할 거예요. 자, 대상자는 뭐가 된다? 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질병도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얘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얘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부족한 자,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얘네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이런 후견인 선고가 됐죠. 그럼 이런 사람들 결격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 법원에서 취소 선고를 받아야지만 된다 그랬죠.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있었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때 파산 선고는 어느 법에 의해서 선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있죠?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파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회생은 살려주는 거라 그랬죠. 회생, 회복시켜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생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뭐만? 파산만 결격사유에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산 부분에서는 뭘 우선 기억해야 되냐? 자, 회생은 살려주는 거고 파산은 뭐다? 죽이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예, 경제적으로 죽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 재산권이 박탈된다 그랬죠. 그 사람의 재산권, 개인 판상 같은 경우는 자, 그 재산권이 박탈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갖고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자,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자,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일단은 이런 거부터 깔고 넘어가야 돼요. 파산 선고 받았다. 여러분들 흔히들 생각에 파산 선고 받으면 돈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산 선고 받아도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 다만 언제까지 갚아라 규정 없습니다. 그냥 법적인 의무만 일단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복권되지 않은 자 그랬죠.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나는 겁니다. 복권되면. 그럼 복권되는 방법이 있죠? 복권되는 방법은 세 가지. 일단은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몇 년? 10년이 경과된다 하면 되겠죠. 자, 면책 뭐예요? 책임을 면한다. 책임을 면하는 거죠? 면책. 자, 어떤 책임 면해요? 어떤 책임? 돈 갚을 책임을 면해주는 거죠. 자, 파산 선고 받습니다. 돈 갚을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한다? 면해주는 결정을 해요. 이게 바로 면책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돈 갚을 의무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권 판결. 자, 면책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결정 못 받았을 때는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하라? 갚아라. 돈 벌어서 갚아라. 채무를 어떻게 해요? 변제를 하는 거죠. 자, 채무를 변제를 일단 합니다. 돈 다 갚았어요. 결격사유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돈 다 갚았을 때, 자,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하라? 뒤집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 다 갚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 돈 다 갚았으니까 원위치 해주세요. 즉, 복권 신청을 해 줘야지면 됩니다. 그래서 복권 신청해서 뭐가 된다면 복권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때 뭐가 된다? 벗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아닙니다. 면책 결정은 못 받았어요. 판결, 돈 못 갚으면 복권 판결 못 받겠죠? 돈도 못 갚았어요. 그러면 몇 년 계기라 그랬어요? 예, 10년. 계기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파산 선고 받으면 돈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 돈 안 갚아도 된다. 자동 복권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복권되면 바로 결격사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난다 라고 했었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구분 한번 해봤고요. 형벌받은 자 있었죠. 자, 일단 보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된다?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집행이 어떻게 된다면 면제된다면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있었습니다. 결격사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일단 우선 암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암기하면 단순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요. 쉽게 나오면. 근데 날짜, 기간 계산이나 이런 응용되는 문제만 나왔다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가 제가 조금 1월 달보다는 좀 빨리 나가요.
해설을 적게 하면서 혹시 이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형, 실형이에요. 그런데 금고 이상이니까 실형은 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징역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형. 사형은 일단 여기서는 안 쓰죠. 죽을 거니까 안 쓰고 뭐와 뭐? 금고와 징역. 자, 금고와 징역형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 징역 가는 거. 그럼 징역은 징역이니까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라 했죠?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를 뭐라 한다? 금고, 징역. 형을 받는 거죠. 차이점. 강제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래서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안 하고 교도소에서 놀다가 나오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징역형은 어떻게 된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일 시킵니다. 8시간 동안. 월급 준다 그랬죠? 월급 준다는 얘기 제가 했었나요? 했던 것 같은데. 예, 청주 여자 교도소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월급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줘요. 거기 보면 공장 많아요. 가면 뭐 낚시 공장도 있고요. 풍선 공장 같은 것도 있고 많아요. 혹시 일자리 없으면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월급도 줘요. 월급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화 차원에서 이게 바로 징역형이다. 그러면 이때 금고와 징역, 이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집행 종료 끝난 거죠. 만기 출소하죠. 출소하면 그때부터 몇 년? 3년간 결격사유다. 자,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보는 자, 종료된 것으로 어떻게 한다? 간주하는 거죠. 자, 이 종료된 간주하는 거는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 형이 어떻게 된다면? 형이 종료가 된다면 이거를 가석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석방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남은 형이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형법이나 뭐 가석방 법률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자, 가석방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가짜로 석방시켜준다 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자, 내가 받은 형이 3년입니다. 3년형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단은 수형생활 해가지고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 가석방은 석방되긴 석방된다 어떻게 한다? 가짜로 석방시켜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교도소에서는 몸 빠져나왔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이 형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정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가석방 시점부터가 3년이 아니라 남은 형이 어떻게 돼요? 끝난 요 시점 있죠? 요 시점부터 몇 년이다? 3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가석방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산한다면 요 1년이 어떻게 돼요? 포함이 대조해주면 되겠죠? 총 4년이 되겠죠. 풀려난 시점부터 계산하라 그러면 자, 요게 이제 가석방 종료된 것을 보는 시점이 이 시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행면제. 집행이 뭐예요?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집행이란 뭐다? 집행은 교도소에 집어넣는 게 집행이라고 그랬어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걸 집행이라고 그랬고 면제, 면해주는 거죠. 집어넣는 거를 면해준다. 그럼 남은 형을 면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집행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 자, 특별사면. 소위 말해서 특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내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년 만에 뭘로 풀려난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요. 그러면 남은 형을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남은 형이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죠? 요 1년을 어떻게 한다? 1년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을 면제해 줬어요. 자, 결론.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면 이때 나 징역 몇 년 받은 것 같다? 예, 2년 받은 것 같다. 3년이 아니고 뭐예요? 2년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특별사면은 일단은 그 면제가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을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특별사면과 대비된 또 하나의 사면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이거는요. 일반사면은 집행면제가 아니에요. 요게 이 종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받은 형 자체가 없어지는 형 자체를 면제시키는 거예요. 형 자체를 면제시킨다는 것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한다? 없었던 것으로.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법적으로. 자, 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일단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일반 사면으로 풀려난 거예요. 내가 일반 사면으로 풀려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이 3년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예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결론.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나 징역 3년 선고 받은가 안 받은 거? 그렇죠. 아예 면제돼 버리죠. 안 받은 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일반 사면을 받았다면 풀려난 시점부터 바로 어떻게 한다? 결격사에 벗어나죠. 있었던 것을 없애주는 거죠. 안 받은 게 돼 버리는 거니까 바로 결격사 벗어난다. 자, 가석방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석방은 풀려나서부터 3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부터 3년. 그러니까 풀려난 시점부터 하면 남은 형을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특별사면은 풀려난 시점부터 하면 3년. 그 다음에 일반 사면은요, 풀려난 시점부터 바로 결격사를 벗어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죠?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었습니다.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금고 이상형은 요거고요. 집행이란 뭘 했어요? 집행이란 교도소에 집어 넣는 걸 말한다. 집행이라고 그랬고, 유예가 뭐예요? 미루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한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징역 1년에, 그 다음에 또 집행유예, 예를 들어서 2년, 이런 식으로 선고합니다. 자,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이렇게 선고합니다. 많이 아마 뉴스 같은 데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징역 1년은 뭐 한다? 선고를 하는 거예요. 선고를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선고한다면 집행을 미룬다는 얘기죠. 몇 년간? 2년간. 그러면 이 사람 교도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안 가는 거죠.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를 2년 동안 미루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2년 동안 미루면 일단은 2년간 조용히 지나면, 만약에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딴짓 하다가 걸리면요, 이때는 집행유예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취소가 되고 1년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조용히 지나면 어떻게 한다? 이 징역 1년에 선고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실효. 선고의 효력이 실효 없어지는 거예요.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결론. 자, 이제 법적인 효력입니다. 결론. 내가 징역 1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간 조용히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나 징역 1년 선고 받은가 안 받은가? 그렇죠. 효력이 없어져 버렸죠.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이 결격사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집행유예라는 게 유예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고유예가 있어요. 선고유예.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고유예. 선고를 뭐 한다? 미루는 거. 이거는 형을 선고를 일단 해놓죠. 그러니까 집행을 미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고를 어떻게 한다? 미룬다. 그러면 선고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선고를 지금 미루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네, 선고 자체를 미루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형벌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부분을 보죠. 이 법 위반자. 자,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자, 자격이 어떻게 된다? 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다. 자, 저번 주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됐을 때 3년간 뭐도 못했는데요. 3년간 자격 취소되죠. 3년간 뭐 못했어요? 그렇죠. 시험 못 봤죠. 자, 시험 응시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도 못합니다. 어차피 자격 없으니까 등록 못하겠죠? 그러니까 종사도 못하고 시험도 못 봐요. 그러면 자, 여기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헷갈리죠? 그 시험은, 그럼 시험 봐서요. 시험은 볼 수 있죠? 그 유시험 넘어가면 자격증 줘야 안 줘? 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예, 맞죠? 헷갈리죠? 예. 자,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성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예, 그럼 틀리죠.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예, 쉬워요.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예,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마시 가서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도 있다. 일 하나 해야 되는데, 징역형은? 일해야 되는데? 이 교도소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걸 재활 차원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요. 이 자격증 취득하면, 점수가 올라가.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점수 고과제가 있거든요. 점수가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범수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석방에 빠른 횟수도 있고, 특사가 될 수도, 특사가 뭐예요? 특사. 공보적 특사. 그 특사가 뭐죠? 이게 광복절 특사라는데, 예, 그렇죠. 특별사면. 그런 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취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격사 중에서 누구는 시험 못 본다? 이 사람만 시험 못 봐요. 예, 자격 취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3년간 중개부 종사도 못하고 본다? 시험도 못 본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이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소속공개사죠. 소속공개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 자, 등록이 어떻게 된다? 취소됩니다. 등록 취소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 법 위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 그러면 이제 요까지를 1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밑에 이제 1월 달에 안 한 걸 해줘야 돼요.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등록 취소되면 3년이 기간 동안 결격사유 되는데 이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취소되더라도 어떤 경우냐? 자, 사망, 그 다음에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다면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면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사, 기, 결 이렇게 돼요. 거기다 혼자 붙이면 사기 결혼이 돼버리죠? 근데 혼자 기억하지 마세요. 이게 사기 결혼 해가지고, 이거 혼자 붙인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기 결혼이라고 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기억나는데, 혼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였지? 한참 기억을 합니다. 자, 사기결,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세 개인데, 자, 이것을 보죠? 사망해산하면, 자, 아까 사망해산 한번 봤었어요. 어디서 봤어요? 등록에 효력이 소멸되는 거. 자, 오늘 등록 효력 소멸되는 거 몇 번 써먹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 등록 효력 소멸되는 거 뭐 있었어요?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 사망, 해산하면 효력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폐업하면요 없어지죠. 또 등록 취소되면 없어지죠. 그러면 자, 이렇게 사망해산은 등록의 효력이 이미 법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등록 취소 하야한다에 넣어놨어요. 그럼 어차피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질 건데 왜 절대 등록 취소에 넣어놨느냐? 이거는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사망했습니다. 개업공개 죽었어요. 자, 죽었다고 해서 서류 그냥 쓰레기통에 휙 집어 던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라는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빼는 거예요. 행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해산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효력이 없어졌죠.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3년 적용 안 하겠다. 저 죽은 사람 너 취소했으니까 너 3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한테 3년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해산. 여기 이제 해산의 문제예요. 법인이 해산한 거예요. 그럼 법인이 죽은 거죠? 법인이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등록 취소되는데, 근데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던 사원이나 임원, 대표자는 다른 데 가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취소되다 하더라도.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준 미달.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미달. 이 미달 수치상 떨어진 거죠. 자, 등록 기준 아까 법인의 등록 기준에 세 번째 보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된다 그랬죠. 일단 자, 대표자 제외시켰습니다. 대표자 제외시키고 5명의 임원이 있더라. 임원 5명 있어요. 그러면 보죠. 일단 대표자 제외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명이 공인중개사면 돼요? 예. 자, 여기서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기준에 일단 맞아요. 맞아가지고 이제 운영하면 되는데 이때 요 한 명이 어떻게 한다? 일명이 사임하고 나간 거예요. 사표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가는 순간에 공인중개사 1명, 아닌 자 3명 어떻게 되죠? 예, 이게 기준이 미달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이 맞춰지지가 않죠? 그러면 바로 채워넣어야 돼요. 법인은 나간 순간에 바로 채워넣어야지만 기준이 다시 맞겠죠? 그런데 안 채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단속에 걸리거나 그러면 기준 미달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에 안 맞아서 등록을, 이거는 상대 등록수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 기준에 안 맞아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한 명이 나간 것 때문에 기준 안 맞은 거죠? 얘가 중개사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는 하는데 뭐는 적용하지 않겠다? 요 3년 기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격 사유. 자, 저쪽에 맨 끝에 결격 소유과에서 보면 개업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 등록 취소에 해당되죠. 그러면 자 보죠. 이 규정, 예외적인 규정이 없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등록 취소되면 결격 사유에 원래 기간이 있겠죠. 이 기간에다가 3년 적용하면 기간이 2중 후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자, 원래 결격 사유 기간만 적용하고 요 결격사 원래 기간 있죠? 요것만 적용하고 요 3년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진짜? 왜 네 했다가 또 갑자기 아니요로 바뀌어? 그냥 같은 목소리가 네 했다가 아니요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자, 봅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날 어떤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징역 1년에,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자, 18년 1월 1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는 선고받아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사례가 잠깐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거 결격사에 해당돼야 안 돼요? 개업공개사입니다.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죠?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고, 제가 사례로 이렇게 들었죠? 예, 결격사에 일단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효과, 등록이 반드시 취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등록관청에서 1월 10일 날, 어떻게 한다?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등록 취소를 시켰어요. 자, 이 사람, 언제부터 중개업 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시기 계산해 보세요. 2020년 1월 1일 1일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 그러면 자 보죠. 이 등록 취소가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이게 뭐예요? 그것도 이제 징역이 집행유예 2년이지만 이게 뭐예요? 그렇죠.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 뭐 적용하지 않는다?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등록 취소는 아예 생각하지 말고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결격서 기간 있죠?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사례 문제 한번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등록처 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폐업 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의 행위로 뭐가 됐다?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이 뭐 된다면? 취소된다면 이때 뭐 한다? 폐업 기간을 어떻게 한다? 공제 빼주는 거예요.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합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 지위가 그대로 연결돼요. 승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 승계에서 잠깐 보겠지만,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다면 폐업 전에 개업공개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폐업 전의 행위 때문에 행위가 다시 등록한 뒤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등록해도 폐업 전 행위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이때 뭐 빼준다 그랬어요? 뭐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준다. 자, 2017년 10월 1일 날. 자,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란 거예요.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어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안 들켰습니다. 안 들키고 등록 취소 위반만 했죠? 위반 안 들켰어요. 안 들킨 상태에서 18년 1월 1일 날 뭘 했다? 일단은 폐업했어요. 안 들킨 상태에서 뭐 했다? 문 닫았습니다. 그랬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등록한 거죠. 몇 개월 쉬었어요? 6개월 쉬었죠? 자, 그런데 18년 10월 1일 날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등록 취소돼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된 거예요? 예, 작년에 17년 10월 1일 날 위반된 거 있죠? 이게 재등록한 다음에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자, 이 사람 언제부터 중개업할 수 있을까요? 2년 6개월 후에. 네,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21년. 네, 21년 네, 4월 1일. 자, 일단 이제 빠르게 계산한 분도 계시고 지금 계산 중에 있는 분이 계신데, 일단 계산해 보죠. 일단 이것만 갖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8년 10월 1일 날 등록 취소됐죠? 요거만 갖고 일단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몇 년? 3년이에요. 그러면 21년 10월 1일이죠. 그런데 이 등록 취소가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된 거예요? 폐업 전에 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거죠. 그럴 때는 뭐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준다. 폐업 기간 6개월 빼주면 어떻게 된다? 6개월 빼주면 4월 1일이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넘어가시고요.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해를 좀 해놓고 넘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보죠. 업무정지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격정지는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업무정지는 결격사유 아니에요. 업무정지는 소위 말하면 뭐예요? 영업정지죠? 자, 만약에 이 업무정지가 결격사유라면 말이 안 돼요. 왜냐? 영업정지 받자마자 뭐가 된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또 등록이 어떻게 돼요? 취소돼요. 이거 그럼 업무정지 할 의미가 없어지죠? 등록 취소까지 연결되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 폐업을 한다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사유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요? 폐업하면 그 업무정지 받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사유. 이건 왜 그러냐? 폐업 때문에 그래요. 또 물어봅니다. 폐업하면 등록 여력이 어떻게 되죠? 폐업하면 등록 여력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어지죠? 자, 폐업하면 자, 일단 등록 여력이 없어지는 게 뭐 있었어요?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예, 일단 법인 해산, 사망 해산 있고, 그 다음에 또 폐업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이래 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죠. 이때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면,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면, 이때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업무정지 받자마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업무정지 받자마자 문 닫아버렸습니다. 폐업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효력은 살아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문 닫자마자 내가 중개업 하다가 폐업해버립니다. 그러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업무정지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까요?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죠. 왜요? 일반인, 여러분들이 이제 폐업하는 순간 일반인이죠. 일반인한테 너 업무정지 6개월 의미 있어 없어요? 예, 일반인한테 이게 영업하면 이거는 뭡니까? 무등록이 되는 거지. 폐업하고 나서 영업하면 무등록이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폐업하는 순간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도 어떻게 한다?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왜?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폐업해버려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한다? 업무적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돼 버리죠?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정지기간을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격 사유로 만드는 거예요. 업무정지 기간을 뭘로 만들었다? 결격 사유로. 왜? 왜? 예,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결격 사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등록 못하고 업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다 그랬습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란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을 당시예요. 그때 사원임원이 누구죠? 사원 또는 임원 경영진이죠. 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업무정지 위반을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걸리는 거 아니죠? 나중에 민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어디 뭐 단속 나오거나 나중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걸려서 업무정지 받을 때는 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 위반행위 때문에 업무정지 받을 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업무정지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업무정지 받을 때는, 처음 받을 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가? 자, 위반행위가, 자, 업무정지 위반행위.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잘못 씁니다. 오늘 찍는데 도장 안 찍은 거예요. 서명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계약서 교부해가지고 교부해줬는데 서명 안 하고 교부해줬어요. 그럼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오늘 그 잘못한 날 이 사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서명 날인 안 한 것에 대한 것이 당장 오늘 걸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걸리죠? 걸렸을 때는 이 사람 근무하고 있어 없어요? 네,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는 너 있었죠? 너도 같이 책임져라. 왜? 누구니까? 경영진이니까. 요게 바로 사유 발생대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을 결격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 되죠? 네. 내가 그렇게 해도 이해 안 될 거야, 아마. 자, 2018년 1월 1일 날, 법인이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했다.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1월 1일 날. 이때 누가 근무하고 있었냐면 A라는 임원과 B라는 임원이 여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 A라는 임원이 뭐 했다? 임원이
사임하고 나간 거예요.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법인이 뭐 했다? 업무 정지 받은 겁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받았다 칩시다. 3개월. 뭐 때문에 업무 정지 받은 거예요? 업무 정지 왜 받은 거예요? 1월 1일 날 업무 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죠? 여기 언제 들켜가지고? 네, 3월 1일 들켜가지고 업무 정지 받은 겁니다. 그럼 이때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는 누구예요? 다시. 누구? A예요? AB예요? B예요? 답은 A만입니다. 지금 A라고만 대답하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 답은 A만이에요. B는 나갔다 소리 없었죠? 그러면 B는 여기 법인에 그대로 있겠죠? 그럼 얘는 3개월 동안 일 안 하고 푹 쉬면 돼요. 얘가 결격사유지는 않습니다.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B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누구만? A만. 자, 얘는 위반행위가 있었을 땐 있었죠? 그것 때문에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없는 사람이죠? 바로 너도 위반행위 있었을 때 있었으니까 너도 요 업무정지 3개월 동안 너도 같이 책임져라.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뭐다? 결격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요 기간 요거예요. 예. 그래도 못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찾아오셔서 문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 위반해서 이 법 위반해 가지고 뭐가 됐다?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뭘 했을 때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자,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에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하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 이 법입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자, 다른 법 위반해서 벌금형은 해당 안 되겠죠? 자, 중개사법 위반만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상. 자, 그러면 몇 년간? 3년간. 그럼 300만 원 미만은 결격사유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경합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을 분리 선고하라. 이런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경합범인 경우는 벌금형을 분리 선고하라. 자, 이건 뭐냐? 경합범이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했을 때예요. 그럼 결국 중개사법과 어떻게 돼요? 중개사법과 다른 법을 동시에 위반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통장 예를 듭니다.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입주자 저축증서. 자, 입주자 저축증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청약통장일 겁니다. 자, 청약통장 이거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거 어느 법에서 일단 걸려요? 주택법에서 거래하는 당사자까지 걸린다 그랬죠? 자, 주택법 보면 이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알선, 소개시켜준 사람까지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중개사법에도 있죠. 중개사법에서 금쟁이의 이런 증서 중개와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랬죠. 부동산 분양 임대 등을 낸 증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을 낸 증서에 대해서 매매기관 중개주거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자 금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개업공개사가 청약통장을 거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개해줍니다. 그럼 두 가지 법이 동시에 걸려요.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일단 중개사법에 금쟁이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주택법 걸린 거예요. 두 가지 다 3-3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걸리면 이제 판사는 이 두 가지 법을 합쳐가지고 너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한꺼번에 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중개사법 위반했죠. 근데 다른 법까지 합쳐가지고 600만 원이 났으니까 중개사법이 3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래서 뭐하라? 벌금형을 분리선고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개사법 얼마?
주택법 얼마 이런 식으로 선고하라. 그래야지만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벌금형 분리선고하라는 내용이 있고, 자,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임원이 뭐에 해당된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면 법인 자체가 어떻게 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러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은 등록이 취소되겠죠. 절대 등록 취소 됩니다. 근데 사원임원 한 사람 때문에 등록 취소된 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때 이 사원임원을 몇 개월 내? 2개월 내 사유에서 하면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결격 사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국내법령상 69페이지에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에 해당 되지요? 2년 경과되지 1년 남았죠? 자,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금고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 이해요 아니에요? 이죠? 금고 이거는 여기에 금고 이거는요 이 법이건 다른 법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이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죠?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년이 경과돼서는 결격사유죠.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자격 정지되고 정지기간 중 있는 경우 정지기간 중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사유 이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에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있죠. 자, 어디 있는 거예요? 사망해산 요거 사망해산 요거 3년 적용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 내용이죠. 자, 5번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아 업무전 처음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전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죠. 정지기간 또 뭐가 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자, 작년 문제 쉬워요. 자, 좀 쉬었다 하시죠.